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2일 여의도 펀드밴드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뭐 왔다 갔다 했네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스닥만 상승하고 다우와 S&P 500이 하락하면서 오늘도 좀 시장의 방향성이 엇갈린 매우 좀 불안정한 그런 하루다. 뭐 썩 나이스한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미국 시스템의 천박함이 드러난 하루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미국 시스템이라는 것은 부채 한도 협상과 같은 거죠. 아, 이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이렇게 천박하게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가? 물론 의회와 상의를 하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좋은 장점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이런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천박함이 드러난 시스템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또한 뒤집어 보면 이미 한 번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다. 충격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왔을 때 충격이다. 그렇지 대응책을 모르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분명히 타결이 될 것이고 그게 설령 디폴트가 되더라도 단기 충격에 그치면서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미국이 뭐 자기 내부 시스템의 문제로 부도나는 케이스는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오늘은 주말이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압박과 그리고 미국 시장의 시스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 한국 시장에도 그렇게 큰 뭐랄까 좀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하루는 아니지 않겠나. 대신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보다 심하게 맞을 것 같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나이스한 하루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66%, 나스닥 0.18% 상승. 네, 다우는 빠졌죠. 마이너스 0.66. S&P 500은 0.17. 네, 나스닥이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데 이제 뭐 어제 그 새로운 바드라는 생성 AI를 발표한 뭐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제 크게 끌고 올라가면서 장 무너진 것을 좀 막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외신을 이렇게 보는데 구글이 한국과 일본을 쿡 찍어서 예문을 말하는데 한국이 예문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구글의 그 서치 엔진이 1등을 못한 나라가 한국이죠. 네, 한국과 일본. 일본은 야후가 잡고 있고 한국은 네이버가 잡고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구글이 다 잡고 있는 그런 현상. 한국을 쿡 집었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독자나 서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고 그렇다는 거죠. 한국을 잡으면 나머지는 다 잡는다. 항상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한국 시장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 시장의 위상이 구글 안에서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지역은행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부채 한도 협상의 그 온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어쨌든 한국 시장에는 양극재의 단기 몰락이 나타났죠. 네. 이동철 회장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1년 전에 이제 1차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차에서는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현 정부가 뭔가 자기들의 그 공정과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라다현이도 구속을 시키고 막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김남국 선수의 코인 문제까지 터졌는데, 아,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뭐라 말하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양극재가 단기에 몰락을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최고 부자의 그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 꺾였다, 스크래치가 났다. 이 말은 전고점을 넘기는 힘들다.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좀 흘러내리면 좀 사서 단기 박스권 정도의 트레이딩이지 이게 전고점을 뚫고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셋업체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없는 하루,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차라리 오늘은 좀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러한 하루. 휴식도 투자 전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죠. 1월에서 4월, 5월 초까지 너무 급하게 많이 달려온 1년에 거의 반을 상승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 그 휴식은 이제는 건전하고 다행인 휴식은 없죠. 조정은 없죠. 하지만 좀 조정을 받아야
또 에너지를 축적해서 하반기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논리적인 밸런스 맞추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휴식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좀 지켜보고 새로운 테마주가 시장에 나타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죠. 어제는 이제 뭡니까 저기죠 구제역까지 나타나면서 구제역도 성장주인 TSS 이런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참 뭐 고루고루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 시장이 불안한 장이구나. 온갖 잡주들이 한 번씩 다 돌아서 올라오는 이 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이걸 미리 예측해서 투자해서 돈을 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세 가지 섹터가 눈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이제 저거죠. 리오픈 중에 일부, 로봇, 이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작은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시장을 리딩해서 끌고 올라갈 만한 파워와 힘은 없어 보입니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JP모간 디폴트 대비 전시 상황실 가동. 디폴트 발생 시 시장은 패닉 상태로 갈 것이다. 네, 저는 뭐 패닉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경험을 한 것은 절대 패닉으로 가지 않습니다. IMF, 미국 디폴트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빨리 해결해라. 어제 지방은행 팩웨스트가 다시 주가가 17%나 하락을 했죠. 일주일과 예금이 9.5%나 감소했다. 주가가 23%, 17%로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25배 인상을 했죠. GDP 전망 상향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4월 어제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2.3 YY로 하락하는 모습 2021년 이후에 최저치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라고 있는데 1분기 수익률 48%나 급감을 했다. 중국은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다 어장이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머스크가 신임 CEO를 6주 안에 선임을 하겠다. 자기는 CTO로 물러나서 좀 회사의 새로운 CEO를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한다. 2038년까지 배출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PPI를 한번 봅시다. 미 생산자 물가 어제 저녁이었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비 상승률이 2.3. 지난달 3월은 2.7%였죠. 2.7에서 2.3까지 8.7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네, 주간 실험보험 청구 수가 또 상승을 했어요. 미국 주간 실험보험 청구 수가 26만 4천 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게 뭐 임금이라든지 실업이 좀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또 불안한 면이 있죠. 그동안 미국 시장을 겉으로는 막 CPI가 문제다 하는데 속으로는 경제가 튼튼하고 소비가 튼튼하고 임금이라든지 고용이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슬로우 다운 그렇죠.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다운의 핵심이다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빠지지 않고 강하게 견디면서 주가가 그나마 잘 버텼는데 이제 그 네고 블록의 조각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 지방은행 예금 인출 추이를 하면 이걸 보면 이게 미국 지방은행 중에서 대형 지방은행들이 가장 많이 빠졌다는 거죠. 미국은 지방은행이 이제 지방자치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별로 여러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 지방은행들에서 예금 인출이 가장 컸다. 이런 것들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소형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대형 지방은행들의 인출이 가장 컸다. SVB가 이런 쪽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자본 건전성을 이제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민주당 정부가 지금 세우고 있죠. FDIC 우리나라 같으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은행주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 이러한 뒤처리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뒤집어 놨던 팩웨스트뱅크가 예금이 29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 하락을 한 것을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4월 30일까지 좋다, 280에서 290으로 올랐다, 건전하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발표는 272억 달러로 빠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얘는 문제가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반대로 웨스트 얼라이언스는 같은 지방은행인데 얘는 좀 올랐죠. 그러나 주가는 17%가 빠진 팩웨스트 뱅크 대비 살짝 마이너스 0. 몇 프로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마조마하죠. 네. 그래서 팩 웨스트뱅크는 17.3%나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렇게 지방은행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은 트럼프 정부 때였어요.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해서 500억에서 2,500억 달러 이상인 500억 달러 자산 규모 이상인 그 은행들은 전부 다 FDIC의 규제를 받겠는데 이것을 2,500억 달러로 올려버렸죠. 규제 대상을. 이렇게 해서 규제 완화를 풀어주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민주당 정부가 다시 거꾸로 되돌릴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밌게 봤던 건 지금 우리 바이든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 트럼프하고 인기도를 보니까 트럼프가 훨씬 높다는 거죠. 예, 트럼프가 인기가 높다. 그러면 만약에 월스트 케이스로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다시 내연 기관으로 돌아가는 거, 2차 전지나 전기차에게 환경 관련 종목들이 다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런 가능성. 만약에 지속적으로 바이든의 인기가 없다면 2차 전지나 환경 관련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 뱅크도 자기가 만들었는데 다시 500억 달러 이상으로 다시 되돌리겠습니까? 2,500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들이 섞여 있는데, 자, 트럼프의 인기가 바이든의 인기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우습지만,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 중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좀 웃기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러 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102.07까지 달러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유는 하나죠. 부채한도 협상이 뭐 그냥 왁작지껄 하니까 불안한 거죠. 네, 저게 혹시 부채한도 협상이 안 돼서 디폴트가 나면 어떡하나 그러한 불안한 감들이 달러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0.83% 하락을 했네요. 미국 국채 금리는 여전히 하락 트렌드를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미국 국채 2년 3.8973. 어제는 0.4bp 하락했고요. 10년짜리는 5bp 하락을 하면서 3.38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도 또 하락을 했네요. 71.52달러. 좀 더 하락해도 60달러까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2.1% 상승을 했습니다. 새로운 CEO를 선임을 하고 자기는 CTO로 물러나면서 돕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뭔가 CEO 리스크, 뭐 책임을 지고 시장을 움직일 그런 회사를 관리할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은 0.12% 상승, 엔비디아는 1.06, 다시 285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제가 어제 300달러 칠 수 있다라고 입에 침이 말리도록 칭찬하면 꼭 내려갑니다. 네, 오늘은 칭찬하고 싶지 않네. 칭찬하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TSMC도 2.23% 하락. 여전히 우리 반도체 이런 표현은 쓰레기네 쓰레기. 이런 기레기들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반도체가 뭔가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치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격은 반등 기미가 없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가격 자체가 반등 기대감이 없는 거죠. 기대감이 사라진 사람, 또 새로운 폼팩터나 반도체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 뭔가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고 더 비싼 반도체가 쓰이는 그게 있었는데 생성 AI 정도가 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 느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다 하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38%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12% 하락. 더블록스는 2.52. 더블록스가 다시 40달러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6,928달러. 네, 우리 김남국 의원이 박살을 내고 있다. 네, 농담으로 그런데 그런 모습입니다. 국회의원이 비트코인을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적인 문제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셀트리온 사장은 혼외자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에코프로 회장님은 또 주가 조작 문제, 뭐 국회의원은 비트코인 문제. 이 세상이 참 재밌게 돌아가는 세상? 네, 부자들이 있는 놈이 더한다는 생각, 좀 씁쓸한 요즘입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연초이의 주가는 상승했죠.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죠. 네, 보십시오.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 이 박스권을 상단에 갔다 다시 맞고 내려오고 또 중간에 있다가 또 좀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갈 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 모멘텀이 정말 뭐냐.
결국은 입에 침에 바른 이야기지만 이익이 증가를 해야 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피봇이 강하게 반응을 시장에 나타나면서 바닥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하는 건가? 기대감은 있는데 시장에 주가를 받쳐줄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이익 증가는 뭐 생각보다는 나이스하다. 하지만 뭔가 섹터가 그 다음에 종목이 확 치고 올라가줘야 이제 항상 이 스타가 나와야 그 밑에 애들이 쫓아가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 보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시장을 이끌 섹터, 종목, 테마 이런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구제역이 시장의 리더를 할 정도로 시장이 잡주들의 세계로 환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어제 그제였죠. 그제 이제 저 스터디 모임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몇 분하고 할 이야기 이렇게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참 시장 어렵다. 또 어떤 분은 단타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었다 이런데 그분은 고수신 것 같아요. 저는 30년 해봤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구제역을 예상하고 구제역을 투자할 수도 없고 리오픈을 예상해서 화장품을 투자를 할 그런 기력도 없고 조선주가 좀 감각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저게 갈 수 있을까 확신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무거운 자동차가 올라갈 거냐라고 확신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참 주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도 전문가들 사람들 이 정도이니까 우리 주린이도 완전 운에 맡기는 거죠. 내가 투자하고 갖고 있는 것들이 좋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고 씁쓸하게 남들 올라가는 것을 배아파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시장.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양극재는 이제 마음속에서 당분간 지워야 된다. 단지 박스권 수준의 트레이딩 정도만 한정하고 단기 투자 위주의 접근만 좀 권할 정도이다. 차라리 셋업체가 더 나아 보인다. 오늘은 시장의 방향성이나 종목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 주말이라는 시간적 불리함이 가세하면 투자하기엔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자동차 부품 일부 리오픈 수혜주 정도만 그나마 투자가 가능한 영역으로 보이며 구제역 수혜주 등은 그닥 매력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눈에 들어온 섹터는 엔터 정도이다. 전일 실적을 발표한 YG엔트를 살펴보니까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규모와 그에 걸맞는 스폰서 관련 매출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기되어 수익성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걷어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차라리 오늘 장 막판에 주가가 하락해서 내려오면 다음 주를 대비해서 로봇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 엔터 같은 것들 이 정도만 분할로 좀 사고 넘어가는 전략 정도 이 정도만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아주 재미없는 하루가 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열공을 해야죠. 늘 갈고 닦고 준비하고 칼을 지속적으로 숫돌에 갈아야죠. 절자탁마의 심정으로 이럴 때일수록 리포트 많이 읽고 신문 많이 보고 기사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정리하고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한 것을 또 보고 저는 오늘 우리 카페에 제가 이제 이 리튬 배터리하고 나트륨 배터리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놨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데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중국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저희 카페에 오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우리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추천 종목,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향성과 그리고 추천,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의 시작입니다. 모두 힘을 좀 냅시다. 너무 재미없는 하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저희 카페도 요즘 좀 조용해졌어요. 단타 장인들께서 다들 좀 힘들어하신 모습인데 저도 좀 텐션이 떨어지고 아주 힘을 냅시다. 이럴 때일수록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루하고 같이 손잡고 함께 합시다. 네, 초록초록한 5월입니다. 이 주말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